3월 26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약 2년간의 기출문제 전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 최근 시험에서 좀 더 부각된 특징들을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에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짚어드릴 뿐, 실제 출제 여부는 그 출제자분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청해부터 보면 그 파트 1, 2에 최근 시험에 여러 번 반복 출제된 수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수거는 2월 26일 3번, 2월 13일 10번, 12월 4일 16번, 11월 7일 17번, 이렇게 거의 매 시험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고요. 또 every right to 어쩌고저쩌고, 뭐뭐 할 모든 권리가 있다, 즉 당연히 그럴만하다, 그럴 자격이 있다 라는 수거는 바로 직전 3월 12일 23번 문제의 핵심 키워드로 출제되었고, 또 그 이전 시험들에도 지문 사이사이에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파트 3의 가장 고난도 문항에 해당되는 메인 23번, 코렉트 28번, 인퍼 30번 중에 한 문제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화가 자주 반복해서 출제됐는데요. 2월 26일 23번, 표를 얻기 위해서 예산상 불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우는 정치인 문제. 1월 15일 30번, 세금을 줄인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대화. 12월 4일 28번, 너무 공격적인 후보는 안 뽑을 거다라는 대화. 11월 7일 28번, 정치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대화. 이렇게 메인, 코렉트, 인퍼 중에 한 문제씩 왔다 갔다 번갈아 하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 관련 문제들은 그냥 정치 성향 상에서 좌우 어떤 방향에 해당되는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 파트 4, 5 메인 유형에는 최근 들어서 언급된 맞는 말, 낚시 오답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3월 12일 31번, 토마토를 냉장고 밖에 보관해야 된다는 문제에서 taste better, 굉장히 그럴듯한 낚시가 나왔고요. 또 2월 13일 31번, 선배 배우의 조언을 걸러서 들으라 라는 문제에서 조언 언제 구할지 또 굉장히 그럴듯한 낚시가 나왔습니다. 또 1월 15일 31번, 베트남에서 한자 대신 라틴 문자를 사용했다는 문제에서 한자와 라틴 문자의 차이점이라는 또 굉장히 맞는 말 낚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낚시 선지들은 아무래도 지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기까지 한 내용이다 보니까 의심 없이 고르게 되기가 쉬운데요. 중요한 건 이 메인 유형은 그냥 맞는 말이 아니라 지문의 주제를 고르는 유형이다 보니 주제가 아닌 맞는 말까지 낚시 오답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유형 문제들 풀 때는 단순히 맞는 말이 아니라 지문의 접점을 고르도록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파트 4, 5 코렉트 유형 한 문제는 식당 서비스의 메뉴나 어떤 이벤트의 순서를 나열하는 지문이 나옵니다. 2월 26일 33번, 축구 경기 전후에 술집에서의 이벤트 공지글. 2월 13일 첫 번째 긴지문, 피자집 메뉴 광고. 1월 15일 34번, 술집 해피아워 메뉴. 12월 4일 33번, 아이스크림 가게 신메뉴들. 또 바로 직전 3월 12일 시험에는 변칙적으로 파트 3 26번의 대화문으로 또 출제되었습니다. 이 어떤 메뉴 서비스 문제의 경우에는 각각의 메뉴 혹은 항목별로 가격, 할인율, 판매 시점, 시간 등등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서로 매칭만 잘해주시면 되고, 다른 특징과 묶어서 낚시하는 함정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트 4 인퍼 유형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주장 혹은 비판하는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2월 26일엔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적합성 검토를 진작에 했어야 한다라는 문제. 2월 13일에는 그 우주 미네랄 채취에 대한 국제법을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해야 된다라는 문제. 1월 15일엔 디지털 해적판의 무형 제품에 대한 악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주장. 또 11월 7일엔 온라인 쇼핑몰들의 구매 데이터 활용이 사전에 대놓고 공지만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라는 주장. 이 인퍼 유형의 경우에는 지문에 대놓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언급된 내용들 사이사이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나 결론을 도출하는 유형이죠. 근데 어떤 주장이나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암묵적인 전제를 깔거나 어떤 결론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퍼 유형의 주장, 비판 소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퍼 유형, 디테일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이 주장이나 비판의 핵심 요지, 즉 접점과 일관된 방향의 선지를 고르면 정답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독해를 보면 우선 모든 유형에 걸쳐서 이 정답 선택지에 돌려 말하기는 단순 동의어가 아니라 아예 다른 단어, 다른 표현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일관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바로 직전 3월 12일 4번 episodic slowdowns나 fits and starts
cost라는 표현들이 erratic으로, 또 16번 unattractive, 어떤 사물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discouraged from using, 사람들이 그 사물을 잘 안 쓰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했고요. 2월 26일 15번은 unfounded를 not inevitable consequence로, 22번은 flows all of body를 not confined로, 2월 13일 19번에는 winning at all costs, 이기는 것만 신경 쓰는 분위기를 focused on competition, 너무 경쟁에 집중한다로, 1월 15일 21번은 reversed, 어떤 입장을 바꿨다라는 걸 later found, 반대쪽 증거가 나중에 발견됐다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독해에서 특히 돌려 말하기를 체크할 때는 단순히 동의어 매칭을 넘어서 의미상 일맥상통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빈칸 유형의 고난도 문항 자리, 보통 6번에서 8번 사이에는 매우 추상적인 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3월 12일 8번엔 전체주의와 문학은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문제, 2월 26일 8번에는 민족 중심적 믿음의 경험 토대라는, 한글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문제, 2월 13일 8번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찾겠다는 문제, 1월 15일 8번에는 어떤 소설가가 전체주의 사상을 비판했다라는 문제. 자, 이렇게 딱 철학적인 내용이 딱 나오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딱 보자마자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추상적인 그 문장의 내용을 3D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해보면 효과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만 눈으로 따라서 읽는 걸 넘어서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이미지로 떠올려 보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연습이 안 된 상태로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충분히 훈련을 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연결어나 딴소리 유형의 최근 들어서 고난도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연결어나 딴소리 유형은 주로 327점 수준의 쉬운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딴소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문의 접점만 도출하면 쉽게 풀리는 메인 유형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3월 10일 9번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의 투자 관련된 지문, 2월 13일 12번 개종의 기원에 대한 문제, 1월 15일 12번 한국 인구 불균형에 대한 문제, 12월 4일 11번 어떤 고양이 종의 차별점에 대한 문제, 11월 7일 12번 홈트 운동기구 사고에 대한 문제, 이렇게 고난도 문항들이 연결어 딴소리 유형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고난도 연결어 유형의 경우에는 단순히 앞뒤 문장 간의 관계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 전체의 접점 하에서 앞뒤 문장의 역할 끼리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의 역할 끼리 비교를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직전 문제, 그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의 가입자 폭증이라는 내용과 투자가 확대될 거다라는 내용,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이게 인과관계라는 게 쉽게 잘 안 보이지만, 이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의 투자 설명회라는 전체 맥락 하에서 그 가입자 폭증을 발표했다라는 내용과 투자가 늘 걸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을 보면 이게 인과관계라는 게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고난도 딴소리 유형의 경우에는 지문 전체의 그 소재 키워드는 똑같이 담고 있어서 마치 지문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접점과는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지가 딴소리, 즉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코렉트 유형에는 그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최소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데요. 3월 10일 22번 어떤 위협 생물이 호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긴 지문에 설탕과 기억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 2월 26일 22번 문어 독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한 초고난도 문항, 2월 13일 22번 빨간 머리들의 통증 역치에 대한 또 마찬가지로 초고난도 문항, 1월 15일 22번 DNA를 감싸서 보호하는 성분, 12월 4일 20번 그 뇌 인지 오류의 여러 가지 종류들, 11월 7일 19번 어떤 희소한 언어의 종류별 차이 등등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 용어들을 하더라도 탭스에서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딱 이 지문에 나온 전문 용어들과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서로 매칭만 잘해주면 충분하고, 다른 특징끼리 엮어서 낚으려는 오답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인퍼 유형의 쉬운 문항, 주로 23번에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수필 지문과 가끔은 질문도 구체적인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2월 13일 사진 작가가 작은 스튜디오로 이직한 얘기, 1월 15일 졸업 직후에 취업한 걸 후회한다 라는 얘기, 12월 4일 시골을 떠나서
살면서 도시로 이사하게 된 스토리. 11월 7일 오랫동안 비혼주의자였다가 갑자기 결혼을 결정하게 된 얘기. 또 바로 직전 3월 12일 시험에는 변칙적으로 이 수필과 굉장히 인퍼스러운 정답 선택지가 코렉트 18번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필들은 오히려 지문 내용이 더 쉽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질문 형태가 다르더라도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원래대로 기존 인퍼 유형과 동일하게 지문 내용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전제나 결론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렉트나 인퍼 유형의 고난도 문항, 주로 20에서 22번 혹은 24에서 25번에는 정치 관련된 지문이 또 하나 정도씩은 출제가 되는데요. 3월 12일 인퍼 24번, 국회 진보당이 다수 의석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유추를 요구한 초고난도 문항. 2월 26일 인퍼 24번, 어떤 시장이 정치인 후보를 지지 안 한다라는 문제. 2월 13일 코렉트 20번, 레이거노믹스 정책 설명. 1월 15일 인퍼 25번, 리건 대통령이 1980년부터 여성들의 표를 신경 썼다라는 문제. 12월 4일 인퍼 24번, 도지사 선거 지지율 문제. 11월 7일 코렉트 20번, 자금은 풍족한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에 대한 문제. 이렇게 거의 예외 없이 매 시험 출제되고 있는데 청해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정치 문제들은 좌우 방향만 구분할 수 있으면 거의 충분합니다. 그 다음 파트 4 앞쪽 첫 번째나 두 번째 긴 지문에는 학교 회사 공지글이나 평가 피드백 양식이 출제가 되는데요. 3월 10일 첫 번째에는 식당에 대한 피드백 양식, 2월 26일 첫 번째에는 훌륭한 교수상, 어떤 수상에 대한 공지, 2월 13일 첫 번째에는 만화 캐릭터 그리기 대회 공지, 1월 15일 첫 번째에는 대학교 장기 주차 추첨 공지, 12월 4일 첫 번째에는 사회 언어학 강의 평가 피드백 양식, 11월 7일 두 번째에는 대학교 여성 리더 멘토링 프로그램 공지 등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4 후반부의 4-5번째 긴 지문에는 주로 코렉트 유형과 인퍼 유형 조합이 출제가 되는데요. 3월 10일 네 번째에는 설탕 기억력 상관관계 실험 지문에서 코렉트 인퍼, 2월 26일 네 번째 복싱 매치에 대한 전 챔피언의 예상 지문에서도 코렉트 인퍼, 1월 15일 다섯 번째 고대 무덤에서 크리스탈 무기가 발견되었다 라는 지문에서도 코렉트 인퍼 문제 조합, 12월 4일 다섯 번째 대사보다 몸짓 위주의 공연 이론에서도 코렉트 인퍼, 10월 2일 네 번째 영국 왕비가 왕 대신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라는 지문에서도 코렉트 인퍼. 이 코렉트와 인퍼 유형 조합은 둘 다 디테일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긴 지문의 모든 문장 포인트가 선택지에서 태클 걸려질 수 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히나 길이가 긴 지문 파트에서는 더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조합인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디테일 유형이라 하더라도 이 문장 안에서의 아주 세부적인 지엽적인 수준까지 태클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소한 디테일까지 전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 문장 수준에서의 핵심, 즉 포인트 수준까지만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각 문장의 핵심이더라도 지문 전체에서 봤을 때는 디테일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가 선택지에서 태클 걸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독해 청해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을 짚어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매 출제 예측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돌려 말하기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빈출 단어와 겹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탭스는 워낙 단어 수준으로 악명 높은 시험이고 지문에는 실제로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답 선택지 혹은 정답의 실마리가 되는 핵심 키워드에는 오히려 익숙한 단어들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시험 전까지는 당연히 이 각 점수대별 빈출 단어만큼은 최대한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시험 당일 시험장에 들어간 이후에는 만약에 내가 단어들이 익숙한 선택지와 단어들이 매우 생소한 선택지 두 개 중에 헷갈리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단어가 익숙한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절대로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독해청에 통틀어서 평균 최소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오는 빈출 소재들을 짚어드리면 우선 가장 많이 자주 출제되는 건 동식물, 특정한 species, 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지문인데요. 3월 10일 14번과 22번, 2월 26일 22번, 2월 13일 3번, 12번 등 매 회차마다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역시나 과학 전문 용어 구분하는 문제처럼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 나온 특징들끼리 서로 잘 매칭해서 풀면 되고요. 역사 속 인물의 특정한 사건에 대한 설명도 자주 출제되는데 2월 13일 18번, 1월 15일 18번, 12월 4일 8번, 10월 2일 6번, 9월 11일 16번에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로 이 인물 자체보다는 그 특정 사건이 발생한 원인, 결과 혹은 그 사건의 의미 등에 집중해서 풀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 부동산 관련 지문도 청해 독해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씩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3월 10일
독해 첫 번째 긴 지문, 2월 26일 청해 36번, 2월 13일 청해 35번, 10월 2일 독해 24번, 9월 11일 청해 30번, 독해 21번, 9월 4일 청해 35번, 8월 7일 청해 34번. 이 부동산 문제는 작년 8월에서 10월 연달아서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 또 2월부터 연달아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동안 나왔다가 한동안 안 나왔다가 또 한동안 나왔다가 하는 걸 보니 혹시 이번에도 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의 인사 조치나 발령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3월 12일 독해 두 번째 긴 지문, 2월 26일 청해 30번, 독해 21번, 9월 11일 청해 첫 번째 긴 지문, 8월 21일 청해 첫 번째 긴 지문, 8월 7일 청해 5번, 7월 17일 청해 35번, 독해 5번, 21번. 이렇게 마찬가지로 작년 7월부터 9월 연달아서 출제됐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최근 2월부터 반복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 선수에 대한 지문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복싱 선수를 다루는 지문은 이 특정한 한 종목만 최근 거의 매 회차 출제되고 있습니다. 3월 10일 6번, 2월 26일 네 번째 긴 지문, 2월 13일 5번, 11월 7일 24번에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 복싱 선수나 복싱 경기에 대한 지문은 누가 우세하고 누가 언더덕, 열세로 예상되는지와 실제 경기 결과는 어땠는지, 이 선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우선 청해는 파트 1, 2 반복 출제된 빈출수거는 worth와 every right to, 파트 3 초고난도 문항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화가 나온다. 파트 4, 5 메인은 최근 들어서 언급된 맞는 말 낚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 파트 4, 5 코렉트 유형에는 식당 서비스 메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파트 4 인퍼 유형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주장이나 비판이 나온다. 독해에는 이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에 단순 동의어가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빈칸 고난도 문항에는 매우 추상적인 철학적인 소재가 하나쯤 출제된다. 최근 들어 연결어 딴소리 유형에도 고난도 문항이 출제된다. 코렉트 유형에는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 인퍼 유형 쉬운 문항에는 개인적 수필과 구체적 인퍼 질문, 코렉트나 인퍼 고난도 문항에는 정치 관련 지문이 출제된다. 파트 4 앞쪽 긴 지문은 공지글이나 평가 피드백 양식, 뒤쪽 긴 지문에는 코렉트 인퍼 유형 조합이 출제된다. 그리고 독해청에 공통적으로 돌려 말하기는 빈출 단어일 가능성이 높고 동식물 스피시즈에 대한 지문, 역사 속 인물의 특정한 사건, 부동산 관련, 기업의 인사 조치, 스포츠, 특히 복싱 선수에 대한 지문이 빈출되는 소재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전 문항 해설을 참고하셔서 지문 선택지의 전반적인 출제 패턴, 함정 낚시 패턴, 빈출 단어와 수거 등 최신 출제 트렌드들을 파악해 가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 점수대별 공부법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이번 주 시험 직후에 전 문항에 대한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전 문항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험으로 모두들 목표 점수 한 번에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